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를 늘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선별하는 것에서 삶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곧 생존이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친목, 모임, 가족 행사까지 만나지 않으면 일이 막히고 인정받지 못하고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그 방식 그대로 사람을 붙잡고 살면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모는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무너뜨립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착각은 예전 인연이니까 계속 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연은 시간을 먹고 자라지만 모든 인연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지지만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며 더 얄팍해지고 더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젊을 때 함께 울고 웃던 친구도 노년에는 서로의 사정이 달라지며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마음이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아, 네가 최고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나이에 아직 그것도 못했어 라는 식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뒤에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추억 때문입니다. 추억은 따뜻하지만 추억만으로 오늘의 나를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의 관계는 오늘의 나를 기준으로 재정렬해야 합니다. 저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세 종류로 나눠보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나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정돈되고 숨이 편해지고 괜히 삶을 다시 붙들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말이 적어도 그 침묵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나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나를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부탁이 많고 연락은 늘 자기 필요할 때만 오고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부류 중 노후에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은 둘째와 셋째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회복력이 젊을 때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흔들린 마음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소비당한 자존감은 다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롭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해서 생깁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관계를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생기면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관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리됩니다. 노년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먼저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무감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예의지, 내가 챙겨야 인간이지, 내가 참고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예의가 과연 나를 살렸습니까? 그 인간됨이 과연 나를 지켜줬습니까? 참고 넘어간 일이 정말로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대체로는 반대입니다. 내가 참고 넘어갈수록 상대는 더 쉽게 선을 넘고 내가 챙길수록 상대는 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의는 상호적일 때 아름답습니다. 일방적 예의는 결국 자기 희생이 되고
자기 희생은 노년에 가장 빠르게 마음을 늙게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입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내 사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내 이야기를 듣고도 비웃지 않는 것, 내가 거절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존중입니다. 노년이 되면 시간의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고 믿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재산이 됩니다. 그 재산을 누군가에게 아무 기준 없이 쏟아붓는 것은 노후의 가장 큰 낭비입니다. 또 하나, 노후의 관계에서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 대화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뭐 했대? 누구는 집이 몇 평이래? 누구는 병원비를 얼마나 썼대? 이런 이야기들이 모임에서 자주 오갑니다. 이 대화를 들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열등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비교가 습관이 되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재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노년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평안은 비교가 없는 자리에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비교가 대화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는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상합니다. 노후의 지혜는 그 자리를 조용히 줄이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 정리를 냉정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게 되고 기대는 순간부터 관계는 다시 흔들립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기댐이 아니라 동행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되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두세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적을수록 깊어집니다. 깊어질수록 안정됩니다. 안정될수록 삶이 편안해집니다. 결국 노후의 인간관계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만 남기십시오. 그 기준이 서면 불필요한 인연을 끊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패턴을 끊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끊어지는 순간 노년의 고독은 비극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다시 당신의 손에 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일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듭니까? 이 질문에 답이 나온다면 당신의 노후 인간관계는 이미 절반은 정리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유지 비용의 문제가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면 기회가 늘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반대로 사람이 늘수록 마음의 소음이 커집니다. 연락을 받아야 하고 답장을 해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하고 경조사를 챙겨야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감정 노동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움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내 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는 누가 내 인생에 남을 사람인가를 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가를 알아차리는 감각에서 시작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면 먼저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사람은 말로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태도로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걸 해? 그 나이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식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닌데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존중이 없는 말입니다. 조언은 상대를 살리지만 평가는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론은 늘 자기 이야기로 끝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더 힘들었어로 돌아갑니다. 이런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된 관계는 오래 갈수록 내 마음을 닳게 합니다. 노년에는 마음이 닳는 속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유지할지 정리할지 판단할 때 그 사람을 만난 뒤 내 마음이 어떤가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만난 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고 만난 뒤 괜히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난 뒤 생각이 정리되고 숨이 쉬어지는 사람이 있고 만난 뒤 집에 와서도 계속 말이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는 대부분 내 에너지를 가져가는 관계입니다. 노후에는 이 관계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병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는 늘 마지막에 몸으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는다고 하면 싸우고 끊어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노년의 정리는 조용한 거리두기가 대부분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연락을 안 하냐는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를 덜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재정렬됩니다. 특히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설명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합니다. 이해하려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태도에서 알아차립니다.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설명보다 선이 중요합니다. 선을 그으면 관계는 그 선을 기준으로 살아남거나 멀어집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할 때 마음에 죄책감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봤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도와줬는데, 그래도 인연인데, 이 죄책감이 노년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죄책감을 해부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 죄책감은 상대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습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착한 사람이 살아남는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나를 희생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내가 무너질 정도의 착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방치입니다. 또 하나,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이 경조사 의무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하지만 현실입니다. 젊을 때는 한번 얼굴 비추면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는 점점 많아지고 비용도 커지고 몸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면 인간관계가 끝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다니다가 정작 내 삶은 텅 비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정말 가까운 사람,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람, 내 삶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렇지 않은 관계는 의무로 이어가면 결국 원망이 남습니다. 원망이 쌓이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다만 형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럼 남겨야 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노년의 좋은 관계를 말이 없어도 편한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친한 것이 아닙니다. 매주 만나야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가끔 연락해도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노년에는 성공 이야기보다 실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두려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때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가볍게 웃어 넘기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노후는 버틸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다시 쓸모없는 관계로 채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빈자리는 나로 채워야 합니다. 책을 읽고, 걷고, 작은 취미를 만들고,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노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인생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국 한 가지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예의로 유지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관계는 조용히 깊게 하라.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관계는 많을수록 든든한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관계가 많을수록 위험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늘릴 때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늘릴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점점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끊으면 미안하다. 참아야 어른이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같은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지요. 하지만 노년의 인간관계는 도덕시험이 아닙니다. 내 남은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쓰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불안을 남기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그 다음은 기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멀어질 것인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먼저 관계가 나를 병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너는 왜 이렇게 차갑니? 너는 왜 연락이 없니? 너는 사람을 몰라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둘째, 내 삶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 이야기, 내 돈 이야기, 내 건강 이야기를 캐묻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또 너도 알지 하며 소문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두면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남의 입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싸우지는 않지만 말끝마다 깔보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 한마디가 반복되면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건강과 연결됩니다. 스스로를 낮게 보는 순간 삶의 의욕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정리를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흔한 실패는 갑자기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감정이 폭발한 날 한 번에 차단하고 크게 싸우고 그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는 이런 방식이 특히 위험합니다. 싸우면 남는 건 감정의 잔해입니다. 잔해는 마음을 오래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단계의 거리두기를 권합니다. 1단계, 정보 줄이기. 내 소식을 덜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가족, 내 돈, 내 건강, 내 계획. 이런 것은 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거칠어질수록 약점은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 먼저 말을 줄이십시오. 말이 줄어들면 상대의 간섭도 줄어듭니다. 2단계, 만남 줄이기. 자주 만나던 관계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끊기 어렵지요. 그래서 갑자기 0으로 만들지 말고 2에서 1로, 1에서 0.5로 줄이십시오. 바빠서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거리두기에는 설명이 많으면 안 됩니다. 설명이 길수록 상대는 반박할 구실을 찾습니다. 3단계,
감정 투자 줄이기. 여기까지 와도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이란 것은 때로 습관적 애착입니다. 감정 투자를 줄이십시오. 상대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고 칭찬도 비난도 짧게 끝내십시오. 반응이 짧아지면 상대의 자극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끊으면 외롭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핵심은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남길 관계를 동시에 키우는 것입니다. 관계는 비우기만 하면 공허합니다. 건강한 관계로 채워야 합니다. 그럼 남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기준을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째, 존중.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가. 둘째, 안전. 내 이야기가 밖으로 새지 않는가. 셋째, 회복. 만나고 나면 마음이 회복되는가. 이 세 가지가 있는 관계는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의 삶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자산이라고 말하지만 노년에는 인맥이 부채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시간이 빚 갚는 데 다 쓰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친척 관계에서 노년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무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은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너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는 가족인데 이 기대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면 작은 실수도 배신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경계를 지키는 선, 내 시간의 선, 내 돈의 선, 내 감정의 선, 선이 없으면 가족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꼭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을 나쁜 일로 생각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거절은 상대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목이 메지만 몇 번만 지나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거절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내 곁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사람을 잃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결국 노년의 인간관계는 정리가 아니라 정돈입니다. 내 인생의 공간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듯이 쓸모없는 감정과 의무를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이 노후의 하루를 살립니다. 사람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는 윤리의 언어로만 접근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리한다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이상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남은 날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인생을 계속 살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관계를 정돈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원칙 3개로 정리합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관계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첫째, 내 삶의 리듬을 깨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둘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명하지 않는다. 셋째, 좋은 사람에게는 더 자주, 더 짧게, 더 따뜻하게 간다.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노년에는 복잡한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하면 죄책감만 커집니다. 먼저 내 삶에 리듬을 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내 컨디션을 빼앗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고 비교가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들은 늘 세상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이 이미 삐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내 마음도 서서히 그 방향으로 물듭니다. 노년의 마음은 젊을 때보다 더 쉽게 물듭니다. 그래서 저는 리듬을 강조합니다. 노년의 리듬은 건강입니다. 잠, 식사, 산책, 조용한 시간, 이 리듬을 깨는 관계는 결국 건강을 깨트립니다. 두 번째 원칙,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관계를 망치는 순간이 설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들어봐. 사정이 있었어. 오해하지 마. 이런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공격할 소재를 얻습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짧은 설명만으로도 이해합니다. 반대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긴 설명을 해도 결국 왜곡합니다. 그러니 존중이 없는 상대에게는 설명 대신 거리가 답입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로 설득하려는 순간 이미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긴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더 자주, 더 짧게, 더 따뜻하게 간다. 노년의 관계는 자주 만나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짧게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마음을 전하고 자주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다음에 차 한잔 하시지요. 이 정도면 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관계는 길이가 아니라 온도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외로움이 온다고 하지요. 그런데 외로움은 관계의 숫자가 적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비었을 때 외로움이 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해결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노년의 마음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산책, 햇빛, 규칙적인 식사, 수면,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면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5060, 70대의 가장 흔한 갈등은 도와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됩니다. 돈, 시간, 돌봄, 부탁. 문제는 그 요구 자체가 아니라 요구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네가 해야지. 가족인데, 친구인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 채무 관계가 됩니다. 채무 관계가 되면 도와줘도 고맙지 않습니다.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 도와주면 배신자가 됩니다. 여기서 노년의 지혜는 하나입니다. 도와주는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원칙으로 결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주 1회까지만 낸다. 돌봄은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만 한다. 기준이 없으면 그때그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노년의 관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이 있습니다. 침묵의 기술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은 오히려 불씨가 됩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늦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날 때 10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한 문장만 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승리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승리, 내 마음을 지키는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돈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죄책감이라고 했지요. 죄책감은 사실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습관의 잔여물입니다. 예전에 그 사람과 얽혀있던 역할, 의무, 기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해서 얻는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잃는 평안이 더 큰가? 대답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책임을 지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리고 내가 중심을 잡으면 관계도 정돈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단단해지는 순간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관계는 소수지만 깊어집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노년의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많은 분들이 4단계에서 멈춥니다. 거리 두자까지는 오는데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단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5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 됩니다. 5단계는 선긋기 이후의 유지입니다. 관계를 끊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려운 건 끊지 않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오랜 친구, 이웃처럼 완전히 단절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에서는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유지형 거리입니다. 만나기는 만나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리. 이것이 노년의 고급 기술입니다. 먼저 선을 그었으면 원칙을 문장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이제 휘둘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 문장을 정해두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무례를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반복되는 부탁에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나는 내 리듬을 깨는 약속은 잡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일종의 마음의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휘둘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즉시 반응 때문입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다. 톡이 오면 바로 답한다. 부탁이 오면 바로 결론을 낸다. 이 습관이 상대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구는 더 커집니다. 노년에는 반응 속도를 늦추셔야 합니다. 전화는 부재중으로 두고 마음이 정리된 후에 걸면 됩니다.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답드리겠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순간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길이를 짧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형 인간관계는 길어질수록 손해입니다. 상대가 하소연을 길게 하면 결국 마지막엔 욕으로 이어집니다. 또는 죄책감을 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대화는 짧게, 따뜻하게, 결론 있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잘 지내셨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건 제가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을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는 순간 설득의 싸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반복 패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특정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늘밤 십시에 전화해서 하소연한다, 만나면 항상 남 이야기로 험담한다, 돈 이야기를 꺼낸다, 자녀를 비교한다, 이런 패턴을 눈치채지 못하면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메모를 추천합니다. 종이에 적어도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가, 무슨 말이 반복되는가, 기록하면 객관화가 됩니다. 객관화가 되면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죄책감이 줄어들면 선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의 핵심은 거절 이후의 후폭풍을 견디는 힘입니다. 선을 그으면 반드시 후폭풍이 옵니다. 서운함, 뒷말, 비난, 때로는 너 변했다는 말이 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상대가 당연히 누리던 것을 잃은 것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을 불편해한다면 그 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선을 그은 뒤에 평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킨 뒤에 평온이 옵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후폭풍을 어떻게 견디느냐? 저는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죄책감과 책임감을 구분하십시오. 상대가 서운해하는 것은 내 죄가 아닙니다. 둘째, 반복되는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그건 제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못합니다. 제 사정상 힘듭니다. 말을 바꾸지 마십시오. 말이 바뀌면 상대는 틈을 찾습니다. 셋째, 대체 행동을 정해 두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산책 20분, 물 한 잔, 스트레칭, 몸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국 좋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나쁜 사람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더 하십시오. 좋은 사람에게 밥 한 끼 더 하십시오. 인간관계는 확대가 아니라 정제입니다. 정제된 관계가 남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6단계는 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내 삶의 구조를 새로 짜는 단계입니다. 5단계가 선긋기 이후의 유지였다면 6단계는 그 선을 흔들지 않도록 생활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정리해 놓고도 다시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활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빈 시간이 그대로이고 외로움의 틈이 그대로이고 습관의 통로가 그대로이면 결국 그 자리에 다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단계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입니다. 먼저 6단계의 핵심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줄이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늘려야 한다. 사람을 줄였는데 아무것도 늘리지 않으면 마음은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공백은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은 아무 관계나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만큼 다음 셋 중 하나는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규칙적인 루틴, 이 의미 있는 역할, 산몸을 쓰는 활동, 이 셋이 채워지면 관계는 줄어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째, 루틴을 시간표로 고정하십시오. 노년에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으면 사람을 찾을 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아침 기상 후 30분 산책, 점심 후 10분 정리, 저녁 식사 후 20분 독서. 핵심은 거창함이 아니라 반복 가능성입니다. 하루에 이 3개의 고정 루틴만 있어도 인간관계의 의존도가 확 내려갑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의외로 철학이 아니라 일정에서 나옵니다. 둘째, 역할을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직장과 가족이 역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역할이 사라집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감각이 없으면 관계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단계에서는 작은 역할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동네 도서관 봉사도 좋고, 경로당에서 1시간 도움을 주는 것도 좋고, 교회나 절에서 작은 일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 역할이 생기면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기능으로 정리됩니다. 이때부터 관계가 깔끔해집니다. 셋째, 몸을 쓰는 활동을 감정 방파제로 쓰십시오. 인간관계의 상처는 머리로 풀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감정은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릴수록 운동을 권합니다. 단, 목표가 건강만이 아닙니다. 6단계에서 운동은 관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정서적 차단 장치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전화부터 잡던 습관을 운동화부터 신는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작은 전환이 노년의 자유를 만듭니다. 이제 관계를 새로 짜는 구체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단계에서는 인간관계를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A그룹, 에너지 주는 사람, B그룹, 중립인 사람, C그룹, 에너지 빼앗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C그룹을 미워해서 끊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겠다고 선언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구조를 바꾸면 싸움이 필요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줄이고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장소를 바꾸고 대화 시간을 짧게 만들면 C그룹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이것이 성숙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A그룹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관계는 가만히 둬도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관계도 관리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6단계에서는 A그룹에게 의도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먼저 연락하고 작은 선물을 하기보다 작은 정성을 보이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편안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좋은 관계는 깊어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또 하나, 6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사람을 정리해도 정보가 많으면 마음은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특히 주변 소문, 가족의 갈등 이야기, 남의 자녀 성공담 같은 정보는 관계를 다시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듣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듣지 않으면 편합니다. 편하면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안 하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결정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을 바꾸십시오. 내 시간을 바꾸고, 내 루틴을 바꾸고, 내 역할을 바꾸고, 내 몸을 바꾸면 관계는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잃은 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되찾은 거구나. 정리하겠습니다. 6단계는 관계를 정리한 이후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삶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루틴을 만들고 역할을 만들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 안에서 좋은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나쁜 사람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노년의 인간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7단계는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밖에서도 평온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6단계에서 삶의 구조를 바꿨다면 7단계에서는 그 구조 위에 내면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는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가치관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국 누가 내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서 끝이 납니다. 먼저 7단계의 핵심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관계로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삶으로 증명한다. 젊을 때는 관계가 곧 성과였습니다. 누굴 아느냐,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했죠. 하지만 노년에는 그게 독이 됩니다. 관계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눈치 보기로 돌아갑니다. 7단계는 그 루프를 끊는 단계입니다. 첫째, 7단계에서는 인간관계의 기준을 감정에서 원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싫어서 멀어지거나 그 사람이 좋아서 가까이 합니다. 감정이 기준이면 감정이 바뀔 때마다 관계도 바뀝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게 엮이지 않는다. 나의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관계는 끊는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있어도 관계의 대부분은 정리됩니다. 둘째, 7단계의 중요한 훈련은 거절의 죄책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의 많은 갈등은 거절을 못해서 생깁니다. 부탁을 들어주고 뒤에서 후회하고 결국 원망이 쌓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공격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제 상황상 힘듭니다. 좋은 마음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그 한마디로 깨진다면 애초에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7단계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7단계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것이 침묵의 기술입니다. 노년에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끝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7단계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비교, 누구는 이렇게 한다더라. 평가, 너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충고 원하지 않는데 주는 조언. 이 세 가지는 관계를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좋은 관계는 대개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을 줄이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넷째, 7단계는 외로움을 재정의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고독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7단계에서 혼자는 다릅니다. 혼자는 고독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기준을 회복하고 내 삶을 다시 중심으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덜 만나서 평온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섯째, 7단계의 마지막은 남을 내려놓고 나를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우리는 자꾸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7단계에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지킬 것인가? 질문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단계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줄여서 온다. 관계는 삶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관계가 줄어도 삶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줄어야 삶이 선명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타인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관계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7단계는 완성입니다. 관계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관계를 선택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거절을 배우고 침묵을 익히고 혼자를 정돈으로 바꾸고 나를 책임지는 태도를 갖추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8단계는 마지막 정리, 좋은 관계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남기는 단계입니다. 7단계에서 원칙과 평온을 완성했다면 8단계에서는 그 평온을 끝까지 지키는 방식을 정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8단계의 핵심은 관계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로 결정됩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를 줄이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삶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8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련의 정리입니다. 노년의 관계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실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저 사람과 끝까지 갔더라면, 왜 나는 인정받지 못했을까? 이런 미련은 관계의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과거를 붙잡는 사람은 현재에서도 사람을 붙잡습니다. 8단계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지나간 인연은 지나간 자리에서 끝난다. 내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8단계의 실천은 관계의 청구서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계산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이 계산은 결국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은 노년을 가장 빠르게 병들게 합니다. 8단계에서 필요한 태도는 단순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했다. 내가 선택한 행동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내 책임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8단계는 용서가 아니라 분리의 기술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좋은 일이지만 모든 경우에 필수는 아닙니다. 특히 상처가 깊은 관계에서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오히려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8단계에서 더 현실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되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감정은 내려놓되 거리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넷째, 8단계는 남의 평가에서 완전히 졸업하는 단계입니다. 노년에도 사람들은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과장하고, 괜히 설명하고, 괜히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평온은 평가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8단계의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증명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8단계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작은 품격입니다. 품격은 큰 말이 아닙니다. 노년의 품격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약속을 줄이되 한 약속은 지킨다. 말을 줄이되 필요한 말은 따뜻하게 한다. 남을 돕되 자기 희생으로 돕지 않는다. 관계를 끈되 비난으로 끊지 않는다. 이런 작은 태도가 쌓이면 남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남기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당신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여섯째, 8단계의 핵심 실천은 감사할 사람 3명만 남기는 것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은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정말 감사한 사람이 3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중한 거리로 남기면 됩니다. 가까워지지 않아도 좋고 멀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당히 무리하지 않게. 일곱째, 8단계의 마지막은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삶의 마무리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마지막 숙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오늘 미련을 줄이고 오늘 원망을 덜어내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면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담함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리할 수 있는 말은 오늘 하고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감정은 오늘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단계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잘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잘 놓는 용기로 완성됩니다. 잘 놓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곁에는 신기하게도 꼭 필요한 사람만 남습니다. 인간관계의 최종 목표는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